네,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에서 기술을 맡고 있는 오준석입니다. 앞에 박찬환 대표께서 어떤 세션을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 좀 뻘쭘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연정유지막 목적 달성이라는 이 페이지에 왔을 때 사실 보안팀, 블루팀 입장에서 하는 어떤 내용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 유지 단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여지가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목적 달성을 공격자 입장에서 했다고 치면 사실상은 사후 분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슬프게 시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서는 가시성 확보를 하지 못해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공격자가 털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박찬환 대표가 지금 맘만 먹으면 다시 붙으면 뚫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뚫었다 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못 잡았다 치고 그래서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기관으로부터 CNC 서버 주소를 받아서 CNC 주소를 조사하다 보니 당신 파이어마우스라는 회사의 기밀 정보가 올라가 있더라. 이런 사건을 이런 어떤 경험을 해보신 분은 없으시라고 보지만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으로부터 받은 건 CNC IP 하나.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 포렌식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이어의 그 네트워크 포렌식 제품을 가지고 이제 같이 진행을 했고요. 해당 날짜를 좀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내부에 불필요한 어떤 내부로 잘 알려진 그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시스템들 IP는 제외를 하고 외부에 아까 전달받았던 CNC 주소 54.249.83.50이라는 IP를 가지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저희가 이제 좀 랩을 작게 구성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별로 패킷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해당하는 PC 공격자가 통신했던 PC 두 가지 47, 48번이 보이고 외부로 통신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해서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검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보가 나갔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가 나갔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설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archive.7zip이 54.84를 시작하는 CNC 서버로 날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파일을 세션 재조합을 해서 어떤 파일이 나갔었는지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었는지를 복기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해당 파일을 실제로 내려받고 이제 이런 파일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시스템에서 확인을 합니다. 네트워크상에서 패킷을 조합한 걸 네트워크상에서 패킷을 저장했기 때문에 지나간 데이터에 대한 모든 데이터도 복구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해킹 시연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카이브 7zip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 아키텍처 기밀 문서 4가지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4건의 문서가 나갔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블루팀 입장에서는 기업 대응팀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뭔가 이제 어떤 프로세스적인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48번이라는 PC에서 archive.7zip이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나갔는지를 아까 말한 그 관성을 거부하는 그런 이제 보안팀이라면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임원진들이나 경영진들에게 보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침해 호스트의 경로를 네트워크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똑같은 조건 CNC와 통신한 IP 중에서 48번 IP를 특정 지어 보겠습니다. 19168 10.48번을 이제 소스로 하는 이제 그 네트워크 패킷을 조합을 했더니 그리고 아까 웹 통신을 통해서 CNC와 계속 왔다 갔다 데이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봤더니 실제로 네트워크상에서 다운로드 받고 했던 모든 URI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URI가 나온다는 얘기는 호스트, 감염 호스트와 CNC가 네트워크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조합하기 위해서 필터링 조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역시나 재조합을 통해서 파일을 추출해냅니다. 파일을 추출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격 툴로 쓰여진 어떤 악성 코드를 리버싱을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던가 아니면 그게 우리 쪽 백신에서 검출되는 것인지 왜 안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조합된 패킷들 util.7zip, 뭐 7zip DLL, 뭐 7zip EXE라고 하는 파일들, 이런 파일들을 조합을 실제로 하고요. 조합을 해서 떨어지는 그 패킷 조합된 파일들을 악성 코드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내 PC에 들어와서 실행을 시켜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 연계된 AX라고 하는 분석 장비와 연동을 해서 그 분석 장비에게 해당 파일을 보내게 됩니다. AX라는 장비는 저희 그 NX나 EX를 쓰시는 것처럼 샌드박스 기법으로 행위 기반으로 파일을 분석하고 행위 내용을 도출하는 이제 그런 장비인데요. 이렇게 연동된 기반으로 요청을 하면 해당되는 아까 DLL이나 7zip EX는 util 파일이기 때문에 악성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util.7zip이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 윈도우 7에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에 watchdog이라는 파일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은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가는 겁니다. 데이터 유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유출했던 호스트가 어떻게 감염됐는지 지금 정황으로 보면은 48번 호스트는 util.7zip 안에 있는 watchdog이라는 EXE와 관련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행위로 인해서 감염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호스트가 있죠. 실제로 또 하나 아까 처음에 2대 호스트 중에 47번 호스트도 트래픽을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47번은 어떠한 방식으로 감염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소스 IP를 19168.10.47로 할당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 호스트는 자료 유출은 없었죠. 그렇지만 CNC와 통신했던 내역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신을 한 다음에 왜 감염이 됐고 어떤 짓을 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웹 통신에 대한 이제 이력들을 확인해 보면 저기 보시면 util.7zip 우리가 아까 봤던 exe DLL도 있지만 malwareLike.exe라고 하는 파일도 URI 값으로 넘어온 걸 볼 수 있죠. 해당하는 파일들이 분명 감염에 사용됐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8번 호스트에서 util.7zip이 악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유사한 IP로 확인했을 때 그런 해당하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조합할 수 있겠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조합을 해서 해당하는 malwareLike EXE를 AX로 분석을 시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악성 코드로 지금 우리가 앞에 두 세션에서 공격되는 행위를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듯이 AX 역시 악성으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행위를 바탕으로 악성을 탐지하기 때문에 탐지명은 malware.binary가 되고요. 공격자의 PC인 서버인 54.249.83.50으로 CNC로 예상되는 패킷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47번 호스트가 그거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얘는 그러면 뜬금없이 어디서부터 그냥 사용자가 54점으로 시작하는 CNC에서 뭐 클릭 다운로드해서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스트가 48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47번으로 이 호스트가 해당 malwareLike EXE를 받은 시점으로 딱 시간을 좀 좁히고요. 그 시간대에 다른 통신을 한 내역을 확인해 봅니다. 연계된 통신이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소위 헌팅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인사이트를 가지고 아까 보안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헌팅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게 되면 웹 통신을 통해서 실제로 그 시간대에 CNC IP 외에 다른 IP가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5.184.213.141과 그 다음에 bit.ly라고 하는 숏 URL이 일단 통신한 내역에 보여지고요. 그 내용들을 일단 시간 타임으로 좀 이렇게 나래비를 시켜보니까 1초 상관으로 지속적으로 통신을 동시에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NX나 NX를 특히 쓰셨던 고객들은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정도 되면 초기에 오실 겁니다. 뭔가 익스플로잇을 위한 이용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션을 조합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웹 세션에서 받아졌던 그 페이지들을 다시 재구현을 해봅니다. 콜백으로 예상되는 것은 666에 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문서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script.html 아까 35점으로 시작하는 IP에서 발견되었던 그 통신 내역 중에 script.html이 있었는데요. 그 문서의 내용 소스를 보다 보니까 실제 소스 내용 중에 펑션 exploit이라고 하는 아규먼트 펑션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wscript.shell을
구동시키기 위한 어떤 익스플로이팅 코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it.ly라고 하는 숏 URL을 확인해 봤더니 이 녀석이 하는 일은 35.184.213.141 script.html로 리다이렉션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조합을 해보면 사용자는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47번 사용자는 bit.ly라고 하는 숏 URL을 클릭했을 때 35점으로 시작하는 script.html 파일이 로딩이 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익스플로이팅의 동작을 하고 그로 인해 mureo.like.exe라는 악성 파일을 내려받아서 감염이 되고 콜백을 발생시켰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47과 48이 공격자 입장에서 거점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계속 통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CNC 서버와 콜백을 통신을 하는 것도 연결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해당 호스트에 대해서 그 19168 10.47 그래서 통신한 내역들의 이제 URI 값들을 확인해 봤을 때 다수의 랜덤한 URI 값들이 통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히스토리그램을 통해서 이런 이벤트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때 반복되는 어떤 URI 값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진행 네트워크에서 확인되는 것이 CNC라고 이제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7번과 48번이 감염이 됐고 지금도 계속 CNC와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둘 간의 어떤 관계는 없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아무런 확신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요즘 추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터널 블루 같은 그런 취약점도 늘고 있고 내부 전파가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프렌즈 관점에서 이제 게싱을 하는 건데요, 추측을 하는 건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썼을 때 내부 전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유행하는 SMB나 넷바이오스나 RDP 같은 이런 어떤 그 내부로 흔히 전파할 때 쓰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47과 48번이 데스티니션하는 어떤 그런 트래픽이 있었는지를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47번에서 48번으로 통신한 내역이 존재를 하고 통신했던 프로토콜은 RDP와 SMB가 존재했습니다. 보면은 RDP가 한번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SMB 프로토콜이 47번에서 48번 호스트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예상컨대 이제 RDP를 한번 시도했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SMB 취약점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인지 여부는 이제 나중에 박지원 대표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47번이 그러니까 47에서 48이 SMB로 뭔가 연결이 됐다고 한다면 47번 호스트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로 쇼트 URL로 시작하는 걸로 감염을 시작했고 그런 다음에 내부 전파를 하고 같이 CNC와 연결되는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48번에서 최종적으로 archive.7zip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47번에서 숏 URL이 갑자기 어디서 불쑥 튀어나왔을까?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는 저희 누르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 시간 타입을 머레어.like 악성 코드가 유입됐던 시점보다 1시간 전으로 돌려서 해당 트래픽, 47번에 대한 해당 트래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당연하겠지만 팝3 이메일을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이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메일 내용을 봤더니 admin.fire 마우스 가운데 마우스 O는 0입니다. 페이크 도메인을 사용했던 파이어마우스에서 jwlee.firemouse.com으로 첨부 파일과 함께 메일을 보낸 내용이 있겠죠. 수상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조합을 다시 해봅니다. 그리고 조합됐던 세션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메일 형식으로 복원을 해봅니다. 이메일 형식으로 복원을 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 도메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정에서 메일이 전달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이제 첨부 파일 그 신청 페이지에 있는 이메일이 내용이 이메일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깨졌지만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클릭하셨던 클릭 링크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bi.ly로 링크가 되고 그게 35.184.113으로 다이렉션 되는 페이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메일에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의 내용을 실제로 또 하나 이제 UTF-로 해서 지금 시스템이 좀 깨지긴 했지만 첨부 파일 내용들을 AX로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악성 매크로를 사용했던 문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AX도 동일하게 해당 파일을 악성으로 검출을 하게 되고요.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보면 이제 포럼 참석자 등록 양식이라고 하는 파일이 이제 휴리스틱 매크로 엑셀이라고 하는 어떤 탐지명으로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확인했을 때 저희는 이제 제한된 네트워크 안에서 내부망을 모두 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내부 전파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기업에서는 이렇게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타임라인과 같이 최초 유입됐던 이메일부터 그 다음에 정보 유출되는 단계까지의 트래픽들을 다 확인해서 적어도 윗선에 보고할 때 이런 내용들 가지고 공격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콜백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마련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NX나 EX 같은 장비들을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보다는 좀 더 쉽게 이벤트의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분석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거고요. 조금 더 모래더미에서 좀 더 쉬운 시작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CN과 같은 장비에서 보는 것처럼 이벤트의 조합들을 보시면 좀 더 확인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비단 저희 어떤 파이어의 장비뿐만 아니라 심과 같은 통합 관리 솔루션에서도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좀 연동해서 확인하시고 그 아까 박수정께서 중간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임라인에 의한 분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신없이 세션이 지나갔지만 그 내용 중에서 보시면 실제 악성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툴들이고요. 그것들을 활용하는 기법, 공격자의 기법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하는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에 대한 가시성이든지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안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고 실체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세컨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